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모든 유효한 표가 최종 결과에 집계되면 선거인단 제도를 통해 선거 결과를 확정 짓게 됩니다. 마지막 선거인단 투표는 내년 1월 6일 미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고 선거인단의 표를 집계할 예정이고요. 이때 차기 대통령으로 공식 확정되면 내년 1월 20일 월요일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그 순간을 기점으로 법적으로 대통령직을 따르는 권한과 책임을 맡게 되겠습니다. 공화당이 완전한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는 이번 선거는 선거 전 마지막까지 엎치락 뒤치락 승패를 가늠하기 어렵고 선거 막판에는 민주당이 유리한 상황이라는 미 주류 언론과 여론조사의 결과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미국을 읽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여곡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2024 미국 대선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미국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전망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스티브 황보 장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로님 이번 대통령 선거 정말 끝까지 놀라게 만드는 선거였습니다. 네, 사실 미국을 읽다 이 시간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투표해달라는 권면도 드리고 또 투표를 왜 해야 되는지 왜 이번 투표가 중요한지 그리고 사람을 보고 투표할 것이 아니라 정책을 보고 투표를 하셔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투표 마지막 날인 11월 5일이 되기까지 사실 주류 언론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정책과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해서 발표하면서 이 민주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을 하고 또 이끌어갔지만 이 미국을 읽다 이 시간에는 좀 다른 시각으로 스티브 황보 장로님이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또 방송을 해주셨잖아요. 그랬나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장로님이 또 분석해 주신 그 분석과 예측이 너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다는 걸 알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또 이 선거 방송 지켜보면서 역시 정치를 해보신 분이라 그런지 좀 보시는 시각도 많이 정확하셨다라는 걸 또 깨닫게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이번 대선 결과는 미국 국민들의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였다라고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트럼프의 완승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완승으로 이어진 이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국의 모든 국민들이 정말 민주당의 좀 무능한 경제 정책, 네, 이제는 좀 sick and tired하다. 지치고 지쳤다. 이런 마음이 표심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었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의 인플레이션을 또 잡지 못하고 있는 현 정권에 대한 불만 그리고 이런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또 트럼프가 독보적으로 표를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국민들은 더 이상 민주당의 경제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걸 또 직접적으로 보여준 계기가 된 게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대표적으로 이번 선거에 주목할 만한 점이 그동안 이 민주당의 표밭이었던 대도시 이 캘리포니아와 뉴욕 이쪽 지역이 거의 뭐 민주당의 표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군데 이런 대도시가 사실은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가장 극심했던 곳이기도 했어요. 그래서인지 생각보다 민주당이 표를 끌어모으지 못했다라는 것도 물론 민주당에게 선거인단은 그 표는 가게 되긴 했지만 민주당이 이기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좀 저조했습니다. 그렇죠. 추세를 보면은. 네네. 이번 선거 또 이렇게 민주당이 대패했던 이유 장로님께서는 이번 선거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가 싱겁게 끝나버려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 폭동이 일어난다. 백악관에는 그래서 주위에 담을 쌓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봤는데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선거가 끝났으니까 앞으로 오늘을 비롯해서 당분간은 조금 이 선거의 결과의 의미가 무엇인가, 국민들이 무엇을 선택한 것인가, 왜 민주당이 지난 16년 동안 12년을 집권했는데 이렇게까지 랜슬라이드, 그게 한국말로 어떻게 되는지 압패를 트럼프가 압승을 한 이런 결과를 낸 것인가.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popular vote, 선거인단의 표 숫자만이 아니고 국민들의 투표 전체를 봐도 지난 20년 동안
공화당 후보가 그 다수를 찾은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지금까지 집계된 거 보면은 430만 표 이상으로 이기고 있고, 예, 그래서 굉장히 압승을 한 거라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굉장한 혼란 속에 또 그들이 스스로 표현한 걸 보면은 지금 진흙탕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 어떤 분은 bloodbath, 완전히 피바다가 됐다. 그래서 서로 이런 경우는 그들은 이긴다고 아마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도 선거 전문가들은 이런 가능성을 예상을 하고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우리에게 발표되고 있는 그 퍼블릭에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는 사실은 그 여론몰이식 혹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런 조사를 하고 있나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조사가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조사를 믿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까지 50년 동안 미국 선거를 쭉 봐오면서 느낀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봤으니까 느낌에 얼마 전에 제가 방송하기를 이렇게 가면은 압승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제가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한번 이런 것을 오늘 포함해서 한 몇 주 동안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은 지금 그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양 정당이 미국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방향이 너무나 다르다. 그거는 뭐 해리스도 그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패배를 하고 마지막 그 연설을 하면서도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제 그런 말까지 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말을 하기 전에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상황에 대해서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가 뭐 누구를 찍어라 그런 말은 안 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듣고 이번에 처음으로 투표하신 분들 또 열심히 투표하신 분들 먼저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아마 보건방송이 저에게 그 몇 년 전에 이 방송을 부탁한 이유도 너무나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이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도 신앙이라고 관점에서 볼 때도 정말 그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고 보건방송이 아마 저에게 이 방송을 부탁을 했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후보나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방송을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민주당을 지지했든지 공화당을 지지했든지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시고 사랑하시는 분들 정말 그 정당이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런 말을 들으면 참 좀 마음이 편치 않으셔서 분도 계셨을 겁니다. 저와 동의하지 않으셔서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왜 국민들이 그 민주당을 버렸는지 보면은 4년 전 그 선거에 비해서 해리스가 미국 전체의 모든 카운티들 수많은 그 카운티들 중에서 어느 한 카운티도 지난 4년 전보다 더 많이 표를 받은 바이든 후보보다 더 많이 표를 받은 카운티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완전히 민주당을 버리는 민주당을 떠나는 그런 이제 추세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인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그 프래그매틱한 그 실질적인 현실적인 그런 이슈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 양 정당이 양 후보가 이번 선거에 대선에 사용한 그 선거 비용을 보면은 이 해리스 후보가 $1 billion 썼고 그 트럼프 대통령은 3억 4천만 불 그러니까 한 40%도 안 해리스에 비교해서 40%도 안 되는 그런 지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선거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사용한 경비의 차이가 나면은 절대로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그것은 해리스의 메시지와 그 민주당의 메시지가 설득이 안 된 거죠. 먹혀지지 않은 거죠.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짚어보면 좋겠어요. 이번에 또 방금 말씀하시면서 이번에 대선을 보면서 좀 그 많은 재미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방송을 같이 하면서 원래부터 정치에 관심이 저는 정치의 지읒자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아직도 정치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간 통해서 이제 장로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제가 가장
가장 큰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좀 미국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번 대선 결과를 지켜보면서도 그동안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전해드리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들이 사실은 저희도 얼마만큼 맞을 것인가 이건 사실 결과가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결과를 지켜보면서 네. 아 정말 가슴 졸이는 순간도 있었고 그래요? 하지만 또 생각보다 결과가 빨리 끝났네. 예. 그리고 이렇게까지 민심이 민주당을 이렇게까지 등을 돌린다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적잖이 놀랐어요. 예. 네,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다, 생활의 고통을 받고 있다, 또 이런 정책에 있어서도 상당히 미국이 변질되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전해드렸는데 실제로 이거를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라는 것에서 다시 한번 좀 미국의 국민으로서 또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이번 선거가 아무쪼록 우리가 원하는 정당이 돼서 좀 변화가 될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장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 혹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던 그 미디어들, 언론들 그들의 반응을 보면은 정말 그 뭐 어떤 사람은 방송을 하면서 울기도 하고 네. 울분에 차가지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또 이 텍사스 남부 국경 지역에 그 붙어 있는 여러 시들 이 히스패닉 그 인구가 거의 100%에 육박하는 그런 시들이 다 트럼프를 선택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여성 혐오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을 탓하거나 혹은 상대의 후보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유권자들을 탓합니다. 네. 이 사람들은 여성 혐오주의자예요. 여성 후보에게 대통령 안 만들어 주려고 그 사람들이 히스패닉임에도 해리스에게 투표하지 않고 트럼프에게 투표했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네.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이제 그 오늘 방송이 될지 이제 후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짚어보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 이번 선거가 끝난 후에 지금 하버드 대학교를 비롯해서 프린스턴 대학교와 아이비리그 우리가 좋다고 한국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대학교들 네. 그런 대학교에서 수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어떤 대학교에서는 수업 대신에 그 뭐라고 종이 접기 하는 거 네, 올가미. 오르감이라고 네. 예, 그거를 한다고 그래요. 마음을 다스리라고. 아니 얘들은 대학생들은 성인이고 네. 그리고 대학교 이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간 친구들이고 똑똑한 친구들이고 후에 이제 사회의 리더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 친구들인데 그 선거에서 자기들이 지지한 그 후보가 졌다고 교수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의 그 분위기를 이 정치적인 그런 성향이나 분위기를 분명히 잘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걸 보면서 아니. 한국 부모님들은 왜 이런 대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가. 그 아이들 그 청소년 때에 정말 성인이 되기 전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많고 참 준비해야 될 일도 많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이것저것 또 해봐야 되고 그런 거 다 그런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 청소년기를 희생을 하고 그게 올인해야지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하는 학교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선거 하나 졌다고 수업도 중단하고 교수도 그렇지 학생들도 그렇고 그걸 보면서 이야 참 그래서 제가 참 여러분 제가 전에도 몇 번 제가 좀 마일드하게 말씀드렸는데 미국에 너무 좋은 대학교 이렇게 과거하고 다릅니다. 네. 그런 대학교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물론 학생이 본인이 그것을 원해서 그것을 스스로 노력하고 부모의 그런 독려 없이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 부모가 그것을 원해서 특히 크리스찬 부모들이 그것을 원해서 그런 학교에 집어넣으려는 것 그거 제가 볼 때는 it's a waste of time. 네. 그 가서 걔들이 4년 동안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육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다른 얘기 하지만은 그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좀 한인 부모님들에게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과거의 그런 아이비리그 스쿨이 학교가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얘들은 그런 약간의 좌절이죠.
약간의 좌절도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고 수업에도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절망 속에 있다 그러면은 이런 아이들은 절대로 사회에서 리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요번에 투표를 하신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좀 미국이 그동안 우리 유권자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당을 뽑아줌으로써 또 새로운 정당의 후보를 뽑아줌으로써 좀 앞으로 좀 더 나은 삶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표를 던졌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미국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양 정당이 혹은 네. 양 후보가 국가의 역할,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표현화가 지난 4년 동안 된 것이고 네.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혹은 선택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트럼프는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를 꾸리기 위해서 지난번 1기 때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일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이분이 그 추구하는 것은 작은 정부 그리고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자유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은 다 잘 살게 해주고 다 성공하는 누구든지 노력하고 실력이 있으면 성공하는 그런 사회를 그런 국가를 만드는 것이 이 공화당 쪽에 혹은 트럼프 쪽의 정부에 대한 그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생각이고 네. 이번에 그 나타난 그 지금 변화된 민주당의 정부관 혹은 해리스의 정부관을 보면은 모든 것을 정부가 규제하고 간섭하고 그래서 이 경제 정책도 이 지금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가 경제 이슈고 인플레이션 이슈인데 맞습니다. 이 이슈가 네. 일어난 것은 그들의 정책 때문에 일어난 것이에요. 네. 그런데 그분들은 이번에 그 해리스 그 후보가 선거 운동을 한 거 보면은 유세를 한 거 보면은 이 그런 이 프라그매틱한 그런 경제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이 국민들의 삶의 질이나 삶의 그 상태 이런 게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책이 없어요. 네. 그냥 돈 주겠다라는 거 그거 하나죠. 그러니까 네. 정부가 해결해 주겠다. 혹은 가격이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 프라이스 가우징 그 너무 이렇게 과다한 그 이득을 취하는 그 기업들을 우리가 규제를 해서 가격을 낮추도록 하겠다. 프라이스 가우징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냐면은 플로리다 같이 허리케인이 혹은 산사태나 혹은 엄청난 사태가 일어나서 물량이 이렇게 서플라이가 줄어들었을 때, 그러니까 물 한 병에 1불에 팔던 것을 50불에 팔다든지 네. 그런 경우는 정부가 개입을 해요. 그거는 비상사태고 네. 그래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난 4년 동안 이 미국을 운영한 이 정부의 정책들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일어나고 그런데 이것을 가격을 낮추겠다는 얘기만 하지 당선되면은 지금까지 4년 동안 써온 정책을 그대로 계속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조금 내려온 것 같지만은 저는 트럼프가 들어와도 혹은 해리스가 이겼더라도 인플레이션은 다시 살아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 그 트럼프가 그 집권을 했지만은 굉장히 힘든 그런 기간이 될 것이다. 네. 예, 그러나 하루아침에 나아질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그러나 다행이다. 그래서 늘 이제 그 지금까지 그 트럼프가 질문을 받으면서 너 그렇게 대통령 출마하면서 너를 이렇게 탄핵을 2번이나 시도하고 검찰이 기소를 해서 7번이나 기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너의 사업과 너의 삶과 너의 정치 생명을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핍박을 받았는데 네가 당선이 되면은 저쪽에서는 분명히 복수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은 감옥에 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네. 그럴 것이라는 질문을 받을 때에 계속해서 트럼프가 대답한 답은 가장 훌륭한 복수는 우리 모두가 잘 살게 되는 success, 성공하는 그런 나라,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복수다. 네. 그 정적이라고 해서 감옥에 쳐놓고 뭐 이런 것이 복수가 아니고 네. 뭐 이에는 뭐 그런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모두가 내가 집권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집권하고 있는 4년 동안 정말 나라가 잘 되고 경제가 잘 돼서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누구든지 노력하고 누구든지 실력이 있으면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까지 얘기하냐면은 흑인들이 과거에 노예로 살았으니까 지금 몇 세대가 지났지만은 그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라도 그들에게 한 사람에 100만 불씩 혹은 그 이상이라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정부가 모든 일을 해결해야 된다. 수세기 전에 수세대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도 그 흑인들이 과거에 몇 세대 전에 미국에서 물론 미국에서만 노예제도가 있은 건 아니죠. 제가 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한국도 조선 말기까지 70% 정도가 노비였습니다. 전 세계에 노예들이 있었어요. 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시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런 식으로 정부가 돈을 줘서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잘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인셋이 정치만 해온 사람하고 지금까지 정치 초년성 트럼프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네. 말하는 거 보세요. 저 사람 정치인이 저는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밤날 이제 이 언론에서 얻어맞는 것이 미친놈, 막말. 한국에서 오늘도 보면은 기사라는 거 보면은 막말 이렇게 트럼프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국 사람들 그 미국을 보는 관점, 그 트럼프를 보는 관점, 이번 대선을 보는 관점을 보면서 답답한 게 너무 미국을 모르는구나. 트럼프를 너무 모르는구나. 네. 트럼프는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때요? 좀 이렇게 negotiation, 네. 흥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예,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왔고 세계적으로 해왔고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일반 정치인하고 다르죠. 네.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내보는 이제 앞으로 트럼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네. 지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한 2달 조금 이상 이제 시간이 남아 있는데 지난 1기와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시작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완전히 준비된 거기에 대해서 자기 1기 동안에는 자기가 처음으로 이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정치인이 됐는데 대통령이 됐는데 워싱턴에는 나는 사업상 한 두 번 정도 가본 적이 있어도 가본 적이 없다. 나는 워싱턴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네. 그래서 내가 여러 사람을 이제 썼는데 과거에 그 공화당 정부에 있던 사람도 쓰고 그랬는데 다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정치 선배라고 생각하고 트럼프를 깔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상당히 많은 그럼에도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막 그 4년 동안 많은 일을 해냈지만은 이번에는 자신이 분명히 자기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자기와 네. 뜻을 가진 사람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4년 동안 이 백악관에 있어봤고 그렇게 보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 사람인지 열심히 일할 사람인지 잘 일할 사람인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미국 중앙 연방 정부의 커다란 그 변화와 쇄신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여러분 이제 그 앞으로 제가 방송을 해 나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한국을 위해서는 해리스가 돼야 되는 민주당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트럼프는 아마 지난번에 그 1기 동안에 방위비를 그 부담금을 올려달라고 한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하는 것 네, 같은데 지금도.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또 분명히 설명해 네.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그 한국의 언론이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보도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것을 읽고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이제 시간이 되면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정말 미국이 상당히 많이 분열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네. 뭐 여자 남자 분열되어 있고 경제적인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인종별로 분열이 되어 있고 정말 각가지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나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앞으로 이 트럼프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하면서 이제 하나의 원 네이션으로 미국을 만들어 갈까요? 그러니까 이미 네. 선거 이전의 상황을 보면은 그것이 이제 뚜렷이 보입니다. 네. 지금 이 민주당 쪽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진 이유는 여성 혐오주의자들. 네. 이런 여성들은 백인 여성들은 흑인 여성들은 백인 남성들은 흑인 남성들은 아시안들은 어떤 나이층들 네. 다 이렇게 탓을 합니다. 너희들은 못났어. 너희들은 몰라서 그래. 너희들은 미련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다 떠나죠. 다 떠나니까 표가 이렇게 진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트럼프를 보세요. 다들 모입니다. 네. 히스패닉도 모이고 블랙도 모이고 에이시언도 모이고 다 이제 특히 이번에 그 공화당 이 선거를 치르면서 다른 현상은 젊은 친구들이
트럼프를 지지를 해요. 네. 예. 그러니까 그 4년 전의 선거에 비해서 트럼프에는 그 이 표가 미국 전국에서 거의 다 전국에서 추세가 올라간 추세고 해리스와 민주당은 내려간 추세입니다. 네. 그만큼 계속 이제 분열을 조장하고 그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그런 그 정책과 발언을 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네. 그렇지 않고 트럼프는 누구에게든지 너 백인이니까 너 여성이니까 너 흑인이니까 너 히스패닉이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발언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찾아가서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그 진지하게 대화를 해주고 네. 그리고 너희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1기 동안 4년 동안 대통령을 해보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자신의 차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앨런 머스크라든지 킹메이커로 부상했습니다. 네.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많은 그 이 정부의 개혁에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미국에 지금 현재 이대로 가게 되면은 민주당은 그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해결하지 않고 가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공화당은 그것을 이대로 가면은 다음 세대가 미래 세대가 힘들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이것을 좀 고치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에게 피해가는 건 없습니다. 네. 그러나 어떠한 그 이 정책이나 그런 것들의 변화를 통해서 앞으로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번 선거의 그 결과의 의미가 상당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몇 년 동안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왔는데 그것이 이번에는 좀 이 방향을 다르게 틀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시간 날 때마다 이번에 시리즈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방송에 이어서 네. 우리가 한번 우리가 방송을 끝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벌써 시간이 끝났네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그런데요.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그 설명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네. 오늘도 시간이 다 됐는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네. 계속해서 이번 선거의 그 결과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양 정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한 주 한 주씩 미국을 조금씩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좋습니다. 예. 너무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장로님. 예.